그래서 분사의 종류 두 가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현재 분사, 형용사, 과거 분사, 형용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내용 볼까요? 자, 먼저 처음으로 분사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사의 종류는 이미 앞서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사의 종류랑 형태를 알아보면 그 다음에 이 분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분사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분사도 투부정사나 동명사와 마찬가지로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동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분사가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태,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런 형태, 태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긍정, 부정의 부정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분사 자체의 개념과 구분해서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분사편에 보면 어떤 문법 교재든지 분사 구문이라는 게 나와요.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만 얘기하면 부사절을 부사구의 형태로 줄이는 방법인데, 그때 분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얘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분사 구문은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어떻게 알맞게 쓰느냐 구별하는 방법을 저희가 네 가지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법 부분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뒷부분에 가면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자, 분사도 마찬가지로 암기해야 될 분사형 형용사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promising 그러면 이게 약속하는 이란 뜻이 아니라 형용사로서 뭐 전도 유망한, 뭐 가망성 있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 missing 그러면 얘가 실종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서 맨 위에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저기 뭐라고 써놨냐면 분사의 종류와 형태입니다. 분사의 종류와 형태. 일단 분사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 현재 분사가 있죠. 현재 분사는 생긴 모양이 어때요? 그렇죠. 동명사랑 생긴 모양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입니다. 그래서 만들고요. 그럼 이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현재 분사의 의미는 형용사가 되니까 하다라는 동사를 형용사처럼 해석을 바꿔보려면 어떻게 밖에 안 돼요? 하는, 그죠? 하는이니까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다? 하는이니까 능동, 진행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 뒤에 ing, 하는이라고 해석하고, 그래서 하는이니까 능동, 한이 아니라 하는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예문 볼게요. The new device processing data automatically was first suggested by Dr. Hines. 자, 여기서 잘 보시면 processing이 현재 분사인데 얘가 그냥 현재 분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processing의 목적어로 data automatically 부사 수식어까지 이만큼이 현재 분사구인데 이 전체가 앞에 나와 있는 new device를 어떻게 수식, 왜?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process는 동사로 쓰면 처리하다입니다. 현재 분사는 처리하는,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그 새로운 장치는 닥터 하인즈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수동태죠.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쓰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분사 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하는 예문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분사의 두 번째 종류는 현재 분사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좀 많이 들어봤죠? 과거 분사. 우리가 소위 뭐라고 얘기해? pp라고 부르는 거. pp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분사를 원래 영어로 participle이라고 부릅니다. participle. 근데 그게 과거 분사니까 past participle을 줄여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pp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냥 과거 분사라는 소리입니다.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 뒤에 보통 ed를 붙여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의 의미는 뭡니까? 과거 분사는 현재 분사랑 다르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다라는 동사의 뜻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되다라는 동사의 뜻에서 형용사를 만들면 원래는 되는 이라고 하고 싶지만 과거 분사는 원칙적으로 된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냐? 되는이 되면 진행의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완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되는이 아니고 된, 이미 끝난 거야. 된. 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문 볼게요. Some school regulations observed by students should be revised due to their lack of effectiveness. 자, 여기서 observed가 과거 분사, 형용사, 과거 분사고요. 얘가 준수되는 학생들에 의해서 준수되는
몇몇 학교 규정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observe가 관찰하다가 아니라 준수하다라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 의미의 과거 분사입니다. 학생들에 의해 준수되는 몇몇 학교 규정이 should be revised니까 revised는 수정하다, 개정하다. 수정되어야 한다. 수동태죠. 자, due to는 전명구입니다. 전치사, due to는 전치사라서 due to 뒤에가 전명구로 뭐뭐 때문에죠. 그들의 effectiveness, 실효성입니다. 실효성 부족 때문에. 자, 한 문장으로 해석해 볼게요. 학생들에 의해 준수되는 몇몇 학교 규정들이 그 실효성 부족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 자, 이해되죠? 자, 둘 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예문들을 봤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위에 분사의 역할입니다. 이 부분. 분사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약간 흐리긴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에요. 그럼 여러분, 품사 형용사는 원래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그 기능, 또 하나 보어로 쓰이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형용사하면 그 두 가지만 알면 되죠. 그죠?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명사 수식할 때는 명사를 앞에서 이렇게 수식할 수도 있고, 보통의 형용사들처럼, 또는 앞서 봤던 예문들처럼 분사 형용사의 경우는 특이하게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영어의 비율을 따져보면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것보다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 주는 것이 조금 더 많아요. 한 4대 6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형용사처럼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거 형용사 역할 하니까 분사가 당연한 거고요. 근데 분사는 뭘 잘 쓸 수 있다?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되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수 있는 거.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거 앞에서 예문들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명사를 앞에서 뒤로 수식하는 예문 보겠습니다. A sleeping lion after hunting and eating game should never be disturbed in any circumstances. 자, 여기 해석상 주의해야 될 단어는 game입니다. game이 경기가 아니고 game이 사냥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after부터 game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냥감을 사냥하고 먹은 후에 sleeping lion, sleeping이 라이언을 꾸며주죠. 현재 분사니까 뭐뭐 하는, 잠자는, 사자는. 자, 수동태죠. 조동사 들어가 있고요. 부정의 의미입니다. 결코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 이런 문장 예문 하나 만들어 봤어요. 예문 하나 더 볼게요. 그 다음, a newly wedded couple was being celebrated by those who came to the wedding ceremony. 웨딩 세러머니는 결혼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웨드가 결혼하다죠. 웨디드가 뒤에 있는 커플을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거는 결혼된 커플, 그러지 말고 새롭게 결혼된 커플이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신혼부부죠. 신혼부부 한 쌍이 축하를 받고 있었다. 과거 진행이죠. 누구에 의해서? those who 그러면 뭐뭐 한 사람들이죠. 뭐 한 사람들?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축하를 받고 있었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예문 두 개 봤고요. 이 전에서 분사의 형태와 종류할 때는 뭐 봤어요?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예문도 봤죠. 총 4개를 봤습니다. 그 다음, 분사는 형용사 역할하니까 뭐도 된다? 보어로 쓰일 수 있다. 보어. 분사가 보어가 됩니다. 자, 보어는 이제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주격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오형식 문장에서는 목적격 보어로 사용되기도 하죠. 자, 일단 주격 보어로 사용된 예문을 한번 볼게요. Whenever a new pop album is released, I get excited to know the title of the song I listen to. 자, 문장의 구조가 약간 복잡한데 앞에 나와 있는 whenever는 복합 관계 부사라는 건데 그런 어려운 문법 용어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얘는 at any time when, 즉 뭐뭐 할 때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새로운 팝 앨범이 released, 이때는 뭐예요? 발매될 때마다, 부사절입니다. 자, ever로 끝나는 복합 관계사는 모두 다 부사절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즉 because나 although나 if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슬래시 2개에서 주절과 구분하죠. 자, 주절에 나는 get excited 할 때 이때 get이 become의 뜻을 갖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럼 이형식 동사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보어 나와야 되는데
보어는 원래 명사나 형용사죠. 형용사 보어가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과거분사 형용사 보어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형용사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과거분사가 나는 흥분된다. To know the title of the song이죠. 그 노래의 제목을 알아서 알게 돼서 흥분된다. 자, 뒤에 나와 있는 I'll listen to는 관계대명사절. 생략된 관계대명사는 which죠. 또는 that 써도 돼요. 내가 듣게 될 노래의 제목을 알게 돼서 흥분된다. 자, 이런 문장입니다. 여기는 이형식 동사 되다의 뜻을 갖는 get 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 역할을 하는 과거 분사가 나왔다. 이 형식 문장에 주격 보어로 쓰인 거죠. 자, 그 다음 Most of the TV viewers were shocked at the news of a plane crash on Christmas Eve. TV 시청자들 대부분이 주어져 충격받았어요. 무슨 소식을 듣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행기 추락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는데 이때는 똑같이 이형식 동사, 과거분사, 형용사, 보어인 것 같지만 이때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 비동사와 과거분사를 합쳐서 하나의 동사 형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수동태로 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얘를 동사 하나의 덩어리로 충격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얘를 비동사랑 과거분사 보호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하나의 동사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격받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목적격 보호로 분사가 들어가 있는 예문들 볼게요. People were watching the famous actress Linda Jones going past reporters trying to interview her. 자, 이때는 우리가 투부정사 시간에 공부했던 이 watch가 무슨 동사입니까? 네, 그렇죠. 지각동사. 지각동사 목적어 ing죠. 이때 ing가 뭐예요? 동명사 아니에요? 현재분사.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현재분사. 여기서 질문. 자,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는 현재분사만 나와요? 뭐도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동사 원형도 되죠. 동사 원형, 원형부정사. 고우 해도 돼요. 둘의 의미상의 차이는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한 사실을 보는 거, 사실 전체를 본 거고요. ing를 쓰면 뭐뭐 하고 있는 것, 진행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사실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본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때 또 trying to interview her라는 현재 분사가 쓰여 있는 이 분사 구가 앞에 나와 있는 reporters, 기자들을 꾸며주는 거니까 선생님 해석 잘 봐요. 예, 오형식입니다. 오형식 동사,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현재분사. 사람들은 유명한 여배우 린다 존스가 저기 수식 그녀를 인터뷰하려고 노력하는 기자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과거 진행. 자, 이때는 중요한 포인트 목적격보 얘가 현재 분사가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형식 문장의 목적격보로 현재 분사 쓰인 거 봤으니까 이제 뭐 보면 돼요? 자, 과거 분사 쓰인 예문 하나 보면 되겠죠. 오형식에서 keep me posted. 자, keep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오형식 동사들 기억납니까? make, keep, find, consider 할 때 그 keep이에요. keep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올 수 있는데 과거분사 형용사가 왔죠. post는 원래 편지 따위를 붙이다예요. 연락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계속 연락되도록 해줘. 계속 연락해 이런 말을 영어로 keep me posted 그럽니다. 자, 뭐 한 다음에 after you go back to your country. 네가 너희 나라로 돌아간 뒤에. 자, not to make me sad and worried. 자, 이때 to 부정사의 부정 not to를 썼고요. 이때 make는 오형식 동사죠. 오형식 동사. make 만들다, me가 목적어, sad와 worried가 목적격 보호 형용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나를 슬프고 걱정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알겠죠? 자, 전체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네가 너희 나라로 돌아간 다음에 나를 슬프고 걱정되지 않도록 계속 연락해줘. 이런 문장입니다. 분사의 시제, 태, 부정. 분사도 동명사나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제를 표현하거나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그리고 긍정, 부정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완료형이라고 써놓은 것은 완료 분사에 해당되는데 완료 동명사랑 생긴 모양 똑같고요. 개념도 같아요.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이전 사실을 나타내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having pp를 쓰면 되는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Having studied science for over 5 hours, I felt exhausted. 5시간 이상이죠. 5시간 이상 동안 과학을 공부한 뒤에 나는 피곤함을 느꼈다. 피곤함을 느낀 시제는 과거고요. 공부한 건 그거보다 더 이전이니까 여기다 studying이라는 동명사, 단순 동명사를 쓰면 안 돼요. 단순 분사죠. 단순 분사를 쓰면 안 돼요. having pp라는 완료 분사를 써야 됩니다. 얘는 분사 구문에 해당되는데 자세한 건 뒤에서 더 배우고요. 자, 그 다음. 자, 분사도 수동형이 있습니다. 수동형은 동명사의 수동형과 똑같아요. being pp. 자, being pleased to hit hole in one. Hugh treated his friends to dinner at a fancy restaurant. 자, 지금 이 골프 말하는 겁니다. 홀인원 알죠? 파3 홀에서 한 번에 딱 쳐서 홀컵에 딱 들어가는 홀인원을 쳐서 기뻤기 때문에 휴는 그의 친구들에게 멋진 식당에서 저녁을 사줬다. 저녁을 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알아둬야 될 표현이 뭐가 있냐면 treat 다음에 treat 그리고 사람 나오고요. 그다음 전치사 to 나오고 그다음에 음식 등의 명사가 나오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사주다라는 뜻이에요. 사주다, 대접하다. 우리말로 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부정형. 준동사의 특징, 동사적인 성질, 분사도 부정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모든 준동사는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부정을 만들 때 그 앞에다 난만 붙이면 돼요. 자, 볼까요? Not passing the driver's license test. You cannot drive the SUV you purchased until you get the license. 자, not passing. 그러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너는 네가 구입했던 SUV를 운전할 수 없어. 자, 여기 you purchased가 관계대명사절이죠. 앞에 위치가 생략된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until. 자, until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네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즉 면허를 딸 때까지인데 will get이 아니라 get 동사. 시간 조건 부사절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 쓰는 거 시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거 다시 복습합니다. You will get이 아니라 you get the license. 네가 면허를 딸 때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개념 아니죠. 앞에 투부정사 동명사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동명사랑 만드는 방법은 똑같죠. 자, 그 다음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여기 흐린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 분사 구문은 부사구 역할을 한다. 아까 처음 얘기했죠. 분사라고 하는 건 문법적으로 형용사의 기능을 하지만 분사 구문은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사구가 되는데 이 분사 구문을 왜 쓰냐면 잘 보세요. 분사 구문을 쓰게 된 이유는 긴 부사절을 부사구의 형태로 줄이는 건데 자, 접속사 정확히 얘기하면 부사절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 얘가 부사절이에요. 그리고 뒤에 주절이 나와 있죠. 주어 동사. 근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긴 거보다는 짧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굳이 길게 부사절로 표현하지 말고 얘를 간결하게 똑같은 내용의 구의 형태로 바꿔보자 해서 바뀐 게 분사 구문인 거예요. 자,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일단 같아야 되고요. 그때 만드는 방법은 맨 먼저 접속사를 생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어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같은 주어를 또 두 번 쓸 필요 없으니까 생략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동사 부분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 동사 부분을 뭘로 바꿔요? 분사의 형태로 바꾸죠. 그러니까 얘가 분사 구문이잖아요. 이름이. 분사 형태로 바꿉니다. 어떻게?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이죠. 수동의 형태는 being pp가 되는데 being pp에서 being은 모두 다 생략될 수 있습니다. having been pp에서도 having been이 생략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pp만 남죠. ing 현재분사만 남고 pp 과거분사만 남으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분사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리고 뒤에 주절은 그냥 써주면 됩니다. 어떻게? 분사로 만든다. ing를 붙여서요. 수동태는 being pp.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볼게요. When she found out that I was alright then, she burst into tears.
그녀가 내가 그때 괜찮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burst의 과거 동사입니다. 현재였으면 s가 있었겠죠. 자, burst into tears는 울음을 터뜨리다 라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도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일단 주어가 같죠. 부사절의 주어, 주절의 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접속사를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주어를 지우고 그 다음에 found out 대시지만 found 뒤에 ing 붙이면 안 돼요.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여야 되니까 분사구문 만들면 finding out 이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finding out that I was alright then 다음에 여기 쉼표에다 하이라이트 해놨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구라고 그랬죠. 분사구문이 부사구예요. 이 커마가 하는 역할, 주어 동사 앞에 있는 커마가 하는 역할은 언제나 뒤에 있는 문장을 수식해주는 앞에 있는 내용이 부사라는 걸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커마가 분사구문의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만약에 자동사의 분사구문이라서 뒤에 목적어 따위가 없는 경우에는 이 분사구문이 뒤에 나와 있는 주어를 이렇게 수식해주면 안 되잖아요. 왜? 분사구문은 부사니까, 부사구니까 주어 명사를 꾸며주면 얘는 분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어떻게 커마를 해줍니다. 분사구문이 끝난 자리에 주절에 앞에 올 때는 이렇게 해줘요. 자, 분사구문 만들었죠. ing 붙여서. 자, 그러면 분사구문의 의미가 뭐가 있냐? 분사구문의 종류죠. 일단 시간,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후에,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자마자 뭐 이런 게 있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Having talked with all the members, the chairperson decided to put off the plan. 자, 이때는 시간인데 어떤 접속사가 생략됐을까요? 원래 접속사 아까 생략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거? 후에. 자, 모든 멤버들과 이야기를 해본 후에 그 의장이에요. 의장은 그 계획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잘 되죠? 일단 분사구문이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분사구문을 해석할 때 생략된 접속사가 뭐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해석해서 정확히 집어넣어 주면 되고 그 생략된 접속사가 예를 들어 if가 생략된 것 같다 그럼 조건이 되는 거고요. when이 생략된 것 같다 그럼 얘는 분사구문이 뭐 시간인 거고요. 그런 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유 보겠습니다. 이유는 뭐뭐 때문에 뭐뭐 해서 예문 Being good at programming, Mr. Gregory does not need to take the computer course.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하다죠. 이유예요. 프로그래밍을 잘하기 때문에 미스터 그레고리는 그 컴퓨터 코र्스 과정, 즉 컴퓨터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 Don't need to, does not need to. 아시죠? 자, 그 다음에는 조건입니다. 분사구문에서 생략된 접속사가 if 등이면 얘는 조건이 되겠죠. 자, 예문 Obtaining a transportation card, you can transfer from bus to subway or the opposite. 교통카드예요. 교통카드를 얻는다면 당신은 버스에서 지하철로 transfer, 갈아타는 거죠. 환승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정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 지하철에서 버스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or the opposite은 또는 그 반대로. 자, 다음에는 양보입니다. 양보, 올도 따위가 생략된 거로 보여질 때는 그 분사구문이 양보로 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문 Interviewing all the interviewees, the admission officers couldn't find any suitable students. interviewees는 인터뷰 보는 사람, 즉 피면접인이고요. 면접관이 아니고 모든 면접생들, 피면접인들을 인터뷰했을지라도 어드미션 아피서는 어드미션이 허락이란 뜻도 있지만 학교에 입학이 허락된다라는 입학의 뜻이 있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드미션 아피서스가. 그 입학사정관들은 어떠한 적당한 학생도 찾을 수가 없었다. 좀 슬픈 일이네요. 많은 학생들 면접을 봤는데 우리 학교에 적당한 학생이 없네.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대 상황입니다. 부대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대 상황이라고 할 때 부대 상황이 동시 동작이에요. 한 가지를 하면서 또 다른 하나를 하다. 그래서 뭐 하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속 동작이에요. 하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를 하다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는데 그거는 해석해보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문 볼게요. The bus running fast overturned at the intersection leading to a traffic congestion. 자, running fast가 빨리 달리는 버스가 이 running fast 이것도 분사죠. 분사 구의 형태요. 빨리 달리던 버스가 overturn이 뭐냐면 전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교차로에서 전복됐다. 그리고 traffic congestion 교통 혼잡이라는 뜻이죠. 교통 혼잡을 lead to는 lead가 이끌다 아니에요. lead가 타동사일 때는 이끌다지만 lead 다음에 to 나오잖아요. lead to 명사 이렇게 쓰이면 뭐뭐를 야기하다, 뭐뭐로 이어지다예요. 그리고 교통 혼잡을 야기했다. 얘는 부대 상황의 연속 동작이죠. 버스가 전복됐어요. 그리고 나서 교통 혼잡을 야기한 거죠. 자, 분사 구문은 일단 원칙적으로 이렇게 5가지 용법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독립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 분사 구문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독립 분사 구문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어때요?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는데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다를 때 이때는 분사 구문을 쓸 수 없느냐? 아니에요. 쓸 수 있는데 다만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다르니까 원래 생략했던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하지 못하고 주어가 뭔지 명확히 나타내 주기 위해 주절과 주절의 주어랑 독립적으로 다른 부사절의 주어를 써준다. 그래서 이름이 독립분사 구문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이런 거죠. It being very windy, I cannot go windsurfing with my friends as I promised to. 자, 여기 보면 주절의 주어가 I고 분사 구문의 주어가 it이잖아요. it과 I가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it을 생략할 수가 없고 그냥 써줘요. 이게 소위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잖아요. 매우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는 as I promised to 내가 약속했던 대로 나의 친구들과 윈드서핑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매우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때 it이라는 주절의 주어와 다른 부사절의 주어를 써줬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독립분사구문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말이 어려운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독립분사구문이면은 원래 그 주절의 주어와 다른 주어를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안 써. 그 주어를 안 써. 거의 관용적인 표현, 수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얘는 독립분사구문이긴 하지만 주절의 주어랑 다른 주어가 원래 사용된 의미지만 이 주어가 일반인이라든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주어를 따로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면 여러분 많이 봤던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자, generally speaking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해.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수거처럼. frankly speaking 그러면 솔직히 말하자면 strictly speaking 그러면 얘는 엄격하게 말하자면 자 이렇게 다 speaking이 나와 있는 3개 있었죠. 그 다음에 considering that 또는 considering을 쓰면 뭐를 고려하면이라는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16강 우리 G마스터 16강에서 부사절을 공부하면 얘를 부사절 접속사 considering이나 considering that을 또는 considering만 놓고 봤을 때는 전치사로도 봅니다. 문법적인 사항인데요. 큰 의미상의 차이는 없어요. 얘를 접속사로 보든 전치사로 보든 아니면 분사구문으로 보든 해석하면 내용이 똑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compared with 뭐뭐과 비교하면 compared가 과거 분사니까 얘를 분사구문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사전을 찾아보면 따로 여기 뭐라고 안 나오고 그냥 compared with하고 뜻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compared with를 전치사로 이해해도 됩니다. 왜? 뒤에 명사 나오니까 전명구로 이해를 해서 문장의 부사구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speaking of는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judging from 뭐뭐를 판단하면 뭐뭐를 판단하면 그 다음에 granting that이나 granted that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인데 granting that, granted that 뒤에는 주어 동사의 절의 형태가 오니까 얘를 부사절 접속사로 봐도 됩니다. 해석은 똑같아요. 자, taking something into account나 taking something into consideration 그럼 뭐뭐를 고려하면인데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걸 굳이 독립분사구문,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으로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수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표현들이고요. 예문 하나만 더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Considering her young age and gender, her success in the field of civil engineering is surprising. 분사구문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녀의 젊은 나이와 성별을 고려하면 그녀의 시빌 엔지니어링은 토목공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토목공학 분야죠. 필드가 분야에 있어서의 성공은 놀랍다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16강의 부사절 관련해서 이때 considering을 분사구문으로 봐도 돼요. 그런데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으로 봐도 되는데 이 considering을 전치사로 생각해도 해석상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왜?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왔죠. 뒤에 명사. 그녀의 젊은 나이 그리고 성별이라는 명사 나왔으니까 전명구로 보고 부사구의 형태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잘 봐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분사구문은 무슨 역할을 해요? 부사구 역할을 하죠. 비인칭 독립분사구문도 마찬가지 부사구예요. 그런데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전명구는 대부분 뭘로 잘 쓰여요? 부사구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걸로 보든 해석상 내용이 하등 다를 게 없다.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그거 잘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의 구별을 보겠습니다. 자,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여기 1번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뒤로 이렇게 수식할 수 있잖아요. 그때 과연 여러분이 이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로서 현재 분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과거 분사를 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걸 올바르게 써야만 문법적으로 맞고 내용도 정확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수능 어법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요령으로 여러분들 한번 익혀봐요. 원래 뭐뭐 하는이면 ing고 뭐뭐 되니면 pp가 맞아요. 근데 해석해 볼 때 그게 애매한 문제들도 나와요. 뭐뭐 하는 명사, 뭐뭐 된 명사가 둘 다 될 것 같은 이런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명확합니다. 수식받는 명사랑 분사와의 관계를 명사가 뭐뭐 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 그렇게 했을 때 말이 통하는 경우는 ing를 쓰면 돼요. 명사가 뭐뭐 하다는 ing. 근데 명사를 뭐뭐 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뭐라고 한다? pp를 쓴다. 명사를 뭐뭐 하다라고 했을 때 말이 되면 그때는 pp를 써주면 돼요. 자, 또 하나. 요거는 한 가지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도 수식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명사가 뭐뭐 하다가 아니에요. 명사를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뭐뭐 된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명확한 방법은 뭐냐? 이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니까 능동태 수동태 할 때 우리 공부한 것처럼 대부분의 능동태 동사의 형태들은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죠. 수동태의 경우는 대부분 사형식을 제외하고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뭐다? ing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Julie usually makes repeating 또는 repeated mistakes these days. 자, 우리가 단순하게 문제를 이렇게 보통 풀죠. 반복하는 실수가 맞으면 repeating, 반복된 실수가 맞으면 repeated인데 반복하는 실수. 줄리는 이상하게 요즘 반복하는 실수를 한다? 반복된 실수를 한다? 다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실수가 반복하다라고 하면 ing, 실수를 반복하다라고 하면 pp인데 둘 중에 뭐가 의미가 통해요? 실수가 반복하는 게 아니죠. 실수를 반복하다니까 이때는 100% repeated가 맞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경우 She sent me a memo requesting 또는 requested that I pay all the money back I owe her. 자, 여기 I owe her 이거는 관계대명사절이죠. 표시 한번 해볼까요? 그녀가 나에게 메모를 보냈어요. 어떤 메모? 내가 그녀에게 빚진 돈을 전부 갚으라는 것을 요청하는 메모를 보냈잖아요. 그럼 이때는
뒤에 목적어 대절이 나와 있잖아요. 대절이 목적어죠. 그럼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는 능동의 형태,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requesting이라는 현재분사를 써주면 된다.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건 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은 능동태 목적어가 가질 수 있지. 수동태 사형식 부역어는 목적어가 뒤에 나올 수가 없지. 이걸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해석.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빚진 돈을 전부 갚으라는 것을 요청하는 메모를 나에게 보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공부한 내용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뒤로 꾸며줄 때는 여러분들이 몰랐던 방법 어떻게 한다? 명사가 뭐뭐 하다라고 할 수 있으면 ing고요. 명사를 뭐뭐 하다라고 할 수 있으면 그때는 pp를 쓰면 된다. 그럼 외울 땐 어떻게 해? 명사가 뭐뭐 하다가 ing니까 명사가잉 이렇게. 이게 좀 어색하면 그냥 외워요.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때는 그냥 목적어 있으면 ing가 맞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기억해야 될 거는 명사가 뭐뭐 하다 ing, ing. 명사를 뭐뭐 하다는 반대로 pp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분사가 보어로 쓰이는 경우, 보어로 쓰일 때는요. 주어랑 보어의 관계 또는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인데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보어 자리에 감정을 나타내는 타동사라고 하는 감정동사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은 보통 사물이 ing고요. 사람과 쓰이는 게 pp인데 선생님이 여기 사람 pp를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유는 감정동사 형태 사람 pp라는 거 하나만 잘 외워두자. 자, 이렇게 외우면 돼요. 펜을 딱 들고 옆 사람의 옆구리를 강하게 찔러요. 그럼 뭐가 나와요? 뭐? 그렇죠. P 나오죠. P. 그럼 찔린 사람 감정 상해 안 상해? 상하죠. 찔린 건 사람이잖아. 감정동사 사람 P. 사물은 반대로 ing. 이 방법도 마음에 안 드나요? 그냥 외워요. 사람과 보통 쓰는 게 pp고 사물과 쓰는 게 ing다. 자, Tom is so interesting 또는 interested in the book that he read it more than 5 times. So that 구문이죠. So that 구문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자, 여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interest라는 동사가 흥미를 일으키다라는 사람의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감정 동사죠. 여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수동태 할 때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감정 동사에 해당되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누구예요? 사람이잖아. 사람이니까 사람 뭐요? pp. 탐은 그 책에 매우 흥미가 있어서 그가 5번 이상이나 그것을 읽었다. 이런 문장이고요. 그 다음 The book which I received from Catherine as a birthday present is interesting이냐 interested냐. 자, 여기는 which부터 어디까지? 동사 앞에까지. 네, 여기 관계절로 앞에 더북을 꾸며주죠. 생일 선물로 캐서린한테 내가 받은 그 책은 흥미롭다라고 할 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기 수식어 다 빼고 책, 더북이 사람이 사물이에요. 사물이잖아요. 사물은 뭐? ing라고요. 알겠죠? ing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는 번호는 2번이지만 세 가지 방법 배운 거예요.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때는 명사가 ing, 명사를 뭐뭐 하다는 pp. 그 다음에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때는 목적어 있으면 ing, 감정동사 사람 pp. 사물은 반대로 ing.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분사구문의 경우, 분사구문은 주절의 주어랑 분사구문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고 수동이면 pp인데요. 주절의 주어랑 왜 분사구문의 관계를 따지냐면 분사구문은 원래 주절과 똑같은 주어였었잖아요. 그게 생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략된 주어는 어차피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 그 관계를 따져보면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인데 근데 얘도 수동이면 pp인데 얘도 어떠냐면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때랑 똑같아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ing, 목적어가 없으면 pp를 쓰면 된다. 자, 예문 볼게요. having losted가 맞냐? having been losted가 맞냐? 자, 보고 an important package. The mailman paid more attention to all packages. 자, 보세요.
having lost를 쓰면 능동이잖아요. having been lost를 쓰면 수동이죠.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죠. 그럼 뭐예요? 당연히 능동의 형태, having pp. pp 나왔다고 수동이라고 헷갈리지 마요. 비동사의 형태가 뭐든 하나 나와 있고 pp가 있어야 수동이잖아요. having lost는 능동의 형태죠. 자, 여기는 이유인 것 같네요. 분사구문이. 중요한 소포를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그 우편 배달부는 모든 소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죠. 자, 이렇게 하면 네 가지죠. 구체적으로는 크게는 제가 제목을 세 개를 달았고 현재분사 ing랑 과거분사 pp를 구분하는 거, 올바르게 쓰는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떤 파트든지 문법 부분에는 암기할 사항들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암기해야 될 분사형 형용사라는 건 뭐냐면 ing가 붙었는데 얘가 꼭 현재 분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사전을 찾아보면 형용사가 된 것들이 있어요. ing가 뭐 형용사가 된 것들이 있다. 또는 ed가 붙었는데 얘가 그냥 형용사인 것이 있어요. 뭐 능동, 수동의 의미를 떠나서 그냥 형용사인 것들. 자, 한번 볼게요. 현재 분사형 형용사. 얘는 형용사입니다. 사전 찾아보면 다 형용사로 나와요. approaching이 다가오는, challenging이 어려운. challenging이 도전하는 아니에요. 뭐라고요? 어려운. 다음 existing 존재하는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거. 존재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지만 기존의, 현존의라고 하면 되고 lasting이 지속되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이니까 수동의 의미라서 lasted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쓴다니까. lasting. 왠지 알아요? last는 자동사예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갖는 표현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자동사는 원래 수동태에서 뭐 배웠어? 수동태 안 된다. missing, 분실된, 실종된. 얘도 mist라고 쓰면 안 돼요. missing. 그 다음에 overwhelming이 압도적인, remaining, 남아있는, promising, 약속하는 아니에요. promising 뭐? 유망하다는 얘기, 이런 얘기 하죠. 전도 유망하다. 그게 뭐예요? 장래가 밝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rewarding. 보상하는 그러지 마요. 여러분 게임하고 맨날 리워드 받고 뭐 이러잖아. rewarding이 뭐예요? 보상하는이 아니라 뭐? 보람 있는. 자, 다음에 이제 과거분사형, pp형. 형용사 볼게요. attached는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첨부된. complicated는 얘가 그냥 형용사지 수동의 의미 전혀 없죠. complicated. 복잡한이에요. 그 다음에 customized가 맞춤식으로 된. dedicated 뭐예요? be dedicated to ing 기억나요? 동명사 시간에 했던 거. be committed to ing, be devoted to ing. 앞에 찾아봐요. 얘가 헌신적인, 전념하는. 디테일드는 자세한인데 자세한 능동의 의미인데 왜 ed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디테일드 그냥 외워야 됩니다. 디테일드가 형용사예요. 자세한, 디테일링 아니에요. 그 다음 distinguished 그러면 뛰어난. experienced가 숙련된. limited 이건 수동의 의미 있어요. 제한된. motivated 얘는 적극적인, 고무된. 그러니까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용기가 북돋아진. 그래서 motivated, 고무된, 적극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긴 내용 여러분들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네, 감사합니다.